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짧은 시황과 그 다음에 신규 상장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시장에서 중요한 좀 증시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일정들이 어떻게 될지 조금 주시하면서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오늘 상당히 그 관심이 많았던 그 중간선거라는 것이 이제 뭐 거의 다 끝난 거죠. 다 끝났는데요. 사실 이런 이벤트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 때마다 상당히 시장이 혼란스럽긴 한데요. 보통 이벤트는 그냥 이벤트로 보는 것이 그냥 좋을 때가 많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 말은 그 진짜 중요한 것은 기업이 실적들을 잘 내고 있는지 혹은 경제 펀더멘털이 잘 그 자리를 잡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주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주 시장에서 큰 이벤트이긴 하였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어떤 또 변동성은 또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오늘 거래량이 좀 많았고 그 거래량이 많은 부분은 아마 내일 만기일에 대한 어떤 코스피에선 거래량이 좀 많았습니다. 보면은 지금 코스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일간, 주간 차트, 월간 차트인데요. 코스피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분 나쁜 정도의 모습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나 코스닥은 거래량이 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전일보다 그래도 좀 늘긴 했습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하락하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의 물량은 사실 최근에 수급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도세는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부 개별 종목에서의 어떤 강한 공매도는 아직 유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건 확실하고요. 다만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는 조금 진정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받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런 거래량들은 내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어떠한 좀 영향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 막판에 가면 외국인들이 물량을 파는 듯 하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켜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수급으로서 이렇게 상당히 시장을 보는 것 자체도 좀 어렵지만 근데 보통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언제 나오냐면 시장의 어떤 고점과 혹은 시장의 어떠한 바닥들, 그러니까 바닥과 고점들 이런 모습에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방향성이 하나로 딱 이렇게 정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여태까지 유지되어 왔던 어떤 에너지가 멈추는 듯한 느낌, 멈칫하는 느낌은 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상승으로 매수세를 유지하던 애들이 매수세가 잠깐 오다가 매수세가 잠깐 멈출 때는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들이 보통 많죠. 그리고 시장을 매도세가 하락을 이끌었던 이 매도세가 잠깐 멈출 때는 시장에서 반등을 주는 구간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진짜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잠시만요. 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장에서 상승 추세로 가다가 멈칫하는 혹은 하락 추세로 가다가 멈칫하는 이 과정에서는 어떠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급과 조금 더 오바스럽게 변동이 좀 커지거든요. 종목들은 이렇게. 근데 이 구간에서 방향성이 정해질 때가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약간의 변동성 구간을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동성 구간이 이 고점과 저점이 상당히 큽니다. 괴리가. 이때가 가장 힘든 구간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러한 주가의 모습이 수급으로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하락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 하락의 물량이 좀 줄어들 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하락 매도세들이 잠깐 멈출 때 주가는 횡보합니다. 옆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다시 상승으로 가려면 수급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상승으로. 지금의 우리 시장을 좀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하락으로 이끌었던 그 지수가 매도세들에 의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이 매도세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 조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변동성 구간을 지나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 변동성 구간 끝에 다시 하락으로 반전하는지 상승으로 반전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 요소에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상승을 원하는 것이지만 하락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염두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괴로운 구간입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보유 물량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미리 손절이 안 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시장이 제일 괴로운 시장이에요. 분명히 하락이 어떤 진행되는 과정 구간 안에 있는 상황에서 이 하락 구간이 끝나는 것 같았을 때 바로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을 견디고 난 이후에 가거든요, 보통. 이 변동성이 보통 한 달 반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두 달까지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과거의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하락에서 횡보 기간을 지나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 이 구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 지금의 구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 변동성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뭐 2100을 가든 2200을 가든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코스피 지수가 200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변동에서의 에너지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 에너지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가 정해졌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사람이라면 근데 좋은 주식임에도 내 종목이 빠졌다. 분명히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도 내 종목이 빠졌고 힘든 구간이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은 조금 더 관망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물량을 더 추가로 넣는다거나 손절을 한다거나 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런 구간이 시장 참여자로서 시장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무기력한 구간이에요. 가장 힘들고 가장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양봉 하나만 나오면 당장 매도하고 싶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뭐 시장이 뭐 당장 내일부터라도 계속 쭉쭉 갔으면 좋겠지만 일단 예상은 힘든 구간이 아직 더 남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향성이 지금 잠깐 정체되어 있지만 방향성이 정해지는 어떤 구간을 면밀하게 좀 꼼꼼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수 시장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사실 이럴 때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오랫동안 하락하고 있을 때 시장의 어떤 심리와 함께 심리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심리만 망가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뭐라고 할까요? 좋은 종목을 좀 발굴하고 공부하는 이런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규 상장된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신규로 상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종목들이. 근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들을 잘 소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질적인 어떤 오버행 이슈가 항상 발생하죠.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신규 상장하는 회사들이 처음에 많이 기대치가 높아져 있습니다. 최고로 멋지게 포장한 상태에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는 오히려 실망하는 부분이 더 클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신규 상장하는 주식들이 상장 전에 아주 최고의 주식이었겠지만 상장 이후에 시장에서 제대로 좀 평가를 받는 기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시간 이후에 그 종목을 매매해도 괜찮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이어서 사실 신규 상장에 관련한 종목들은 이야기를 거의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조금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나올 때는 저희도 좀 보죠. 최근에 보면은 그 지수가 예를 들어서 쫙 이렇게 우상향 할 때랑 쫙 이렇게 대세 하락할 때 보면 그 신규 상장되는 것들이 시장이 그래도 우상향할 때 제값 받고 상장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같이 시장이 하락할 때는 신규 상장을 뭐라고 할까요? 상장 철회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값을 못 받으니까 현금이 뭐 그렇게 뭐라고 하죠? 현금이 그렇게 모자라거나 이런 회사가 아니라면 철회해서 시장이 좋을 때 나 제가격 받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시장이 좋을 때 신규 상장이 된다라는 것이 신규 상장이 많이 될수록 시장이 좋구나라고 보면 안 돼요. 이것이 큰 의미로 봤을 때는 공급이 그 많아지는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많아지면 싸지고 귀해지면 비싸진다라는 이 속성이 있잖아요. 중요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전체의 어떤 종목의 어떤 공급 주식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많으면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는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잘 하진 않죠.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신규 상장이 많아서 증시의 주식 수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약세로 조금 이렇게 꺾이는 듯한 이 모습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겠죠. 근데 역사를 보면 대부분 그랬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이 오히려 많을 때가 오히려 시장의 고점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신규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약세 혹은 그죠, 약세라는 어떤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확실히.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 신규 상장에서 조금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뭐 이렇게 하나제약이나 SPO셀 정도인데요. SPO셀 정도를 소개해 드렸죠. 사실 하나제약이라는 회사도 어디 하나 빠질 데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고, SPO셀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수소 연료 전지예요. 수소 연료 전지. 그러니까 이게 나눠져야 돼요. 수소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지 이 발전은 좀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쪽 SPO셀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기업 내용이 사실 정부의 어떤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조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시대 상황의 어떤 흐름에 맞는 종목이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25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 아니면 도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물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서 상승할 때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지만 하락할 때 강하게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만 신규 상장된 종목치고 실질적인 어떤 유통 물량도 적고 오버행 이슈도 없는 이런 없는 종목들은 보통 신규 상장이 됐을 때 생각보다 바닥을 빨리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런 수소 연료 전지 쪽 관련해서는 두산과 어떤 SPO셀 이 두 종목을 좀 메인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종목을 메인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 두산이라는 큰 회사의 이쪽에 대한 비중이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 매매는 SPO셀에서 매매하는 것이 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요. 다만 신규 상장되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적립식으로 좀 이렇게 하는 정도로 해야지 물량을 너무 많이 실거나 이러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저도 보초병은 계속 세워놓고 있거든요. 조금씩 이때도 조금 사고 조금씩 보초병은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종목을 본격적으로 물량을 늘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계속 추적하는 차원에서 보초병을 계속 세우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알고 계속 좀 기업 내용을 좀 봐야 된다라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대보마그네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회사도 굉장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 회사의 유통 물량도 한 80만 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회사예요. 일단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도 뭐라고 할까요? 아까 그 SPO셀 같은 경우도 보면 연간 100%씩 성장하고 이익률이 높은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경쟁사도 딱히 없는 그런 수소 테마주라는 어떠한 아주 강점이 있는 회사인 것이죠. 그리고 대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계속 성장을 할 거로 보여지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는 보면 시장이 안 좋은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또 그러니까 시장이 대세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회사들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예전만큼. 이 대표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어떤 매출과 이익까지도 동시에 같이 성장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익은 좀 나지만 매출이 떨어지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근데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는 회사는 정말 성장한다라고 봐야 돼요. 이쪽은 누구나 이제 알겠지만 2차 전지 그리고 뭐 엔터 관련한 쪽 밖에 없어요. 현재는 대부분.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5G 관련한 쪽도 있지만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랑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통신주 5G는 실적으로 확실히 돈이 되기에는 아직 조금 거리가 있다, 시간이 좀 있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회사는 조금 낯설 겁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가 처음 상장하면 저는 보통 그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금 거리뷰 같은 걸로 해서 좀 봐요. 일단은 겉모습이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좀 넣어놔야 이게 좀 매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좀 보겠지만 이 회사의 거의 최근에 나온 모든 정보 중에 가장 많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 하나가 있거든요. 아마 이거를 보면 이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라고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조금 소개하는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이제 대표이사가 이렇게 생겼네요. 후덕하니 뭐 멋지게 생기셨네요. 자석 외길 43년. 사실 이렇게 기사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의미가 없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이 회사의 내용들이 지금 현재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보면 뭐가 이렇게 계속 광고가 이렇게 뜨나요? 이런 건 어떻게 없었는지 모르겠네. 있구나. 이 회사를 보면 딱 이렇게 첫 마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코스닥 상장,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탈철 장비, 철을 이제 분리하는 겁니다. 철 성분을.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시장을 선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그 2차 전지에 그 들어가는 그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쪽에서의 이쪽 탈철 관련한 산업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쪽 시장을 직접 증설하거나 이르려고 하진 않고요. 시장에서는 현재 보통 외주를 주거나 뭐 이런 쪽이 많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인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보면, 중요한 것만 읽어보면 2차 전지 제조하는 과정에서 탈철은 공정마다 필요한 것.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뭐라고 할까요? 안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되거든요. 특히 원재료 리튬을 분쇄하면서 탈철을 필요하지만 최근에 그 설비 투자 안 하고 외주를 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이 시작했다, 사업을 좀 확장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쪽의 시장은 뭐 연평균 계속 증가하는 쪽은 맞잖아요. 근데 이쪽에서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쪽 탈철 시장 분야에서 한국에서는 점유율이 70%, 중국 탈철 시장 점유율은 67%. 근데 중국은 한국 시장보다 10배 시장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지금 시장 1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시장 1위. 이쪽 분야에서. 그러니까 보통 한 종목을, 가장 좋은 종목들이 하여튼 그 분야에서 점유율을 1등 하는 회사들, 1등 회사들은 항상 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이쪽의 회사의 주요 고객사들은 홈페이지로 볼까요? 일단 이 주요 고객사들을 보면 이 회사 홈페이지인데요. 딱 보면은 알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 LNF, 코스모 신소재, 그죠? BYD. 딱 이렇게 보면 이 회사가 뭐 어느 쪽으로 지향하는지가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통 회사에 보면 보통 낯선 회사들은 꼭 홈페이지를 꼭 방문하시는 게 꽤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품에 보면
지금 갑자기 안 되네요. 용량 초과가 됐네요. 이 회사에 여기 보면 이 회사의 내용들이 사실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회사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나오고 니까요 한번 보시고. 근데 이 회사의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상장되기 전에 이 사람 가족 기업이었습니다. 95% 정도가 가족 소유였었고 공모주 한 22% 정도를 이제 빼고 나서도 상장 이후에 실질적으로 70% 정도의 지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증설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긴 한 것이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람이 어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딱 증설을 위한 정도의 어떠한 그 부분만 이제 시장에다 푼 거예요. 결국은 우리 회사는 아깝다, 남주기, 나 안 팔고 싶다라는 마음도 좀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를 보면 오버행 이슈가 없어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아까 SPO셀이라든지 지금 대보 마그네틱이나 이런 회사들은 신규 상장된 회사임에도 오버행 때문에 바닥을 잡는데 한참이 걸리거나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시장이 상승하는 어떤 과정에서 상장됐다면 아마 더 좋은 가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 걸로 일단 추정이 돼요. 작년에도 한 35%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수치지만 ROE가 뭐 70, 60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유형자산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유형자산이 뭐 한 3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유형자산으로 매출이 200억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아 보이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관심이 있는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 아직 시가총액도 작고 하지만 뭐 하나제약이나 SPO셀이나 대보마그네틱이나 이런 회사들은 반드시 좀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회사 역시도 연간 100%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통 물량이 80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예측이 좀 어렵긴 해요. 이런 회사들은. 다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한 번에 싣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 욕심은 버리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관심주로서 신규 상장주 좋은 회사를 발견했구나,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좀 보는 것도 좋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보마그네틱 상당히 좀 관심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SPO셀도 일단 단기적인 뭐라고 할까요? 단기적인 이 저항 구간을 일단 좀 오늘 넘어선 부분이 좀 조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일단 하지만 비중을 많이 싣고 이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이런저런 좀 종목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보고도 싶었는데 시장 분위기상 종목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종목 이야기는 신규 상장주로 좀 제한을 하고요. 일단 시장의 방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거래량으로 봤을 때 이번 주가 지금 목금 이틀 남았는데 아직 그렇게 큰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늘 거래량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하락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하락의 이 쐐기 자체도 예전처럼 강하진 않다. 다만 아직도 변동이 큰 구간 안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잠잠해지는 느낌이 있다라는 거, 그런 추정이 있다. 다만 오늘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좀 과한 매도가 있긴 하였지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매수하고 누군가는 매도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누군가는 매수하고, 그죠? 누군가를 매수와 매도 이것이 하나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서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정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최근에 현물과 선물의 어떤 가격 차에서 차익 거래만을 목표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의 모습으로 쉽게 시장의 방향성을 찾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조금 줄어들었구나 라는 희망적인 내용 하나는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요것으로 좀 마무리 짓고요. 이번 주도 상당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좀 연출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기죽지 않고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